이재명 대표가 이제 네 번째 재판의 기소를 당하게 되면서 네. 커지는 그 후폭풍이 생각보다 굉장히 큰 먹구름이라는 게 지금 어제 저녁 오늘 아침 보도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예. 우리가 짐작을 했듯이 예. 이재명 대표가 역대 어떠한 그런 그 사건보다 이 사건과 관련돼서 굉장히 긴장했고 또 결과가 나온 이후에 이재명 대표의 태도를 보면 평상시에 그 전에 재판을 받다거나 그 전에 수사를 받던 것과는 결이 완전히 달라요. 별로 거기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하려고 하고 애써 외면하려고 하는 게 그만큼 심각성을 보여주는 거다. 그리고 아니요, 이제 본격적으로 언급하기 시작했잖아요. 아니, 소설이라고 하고. 그렇죠. 그런데 근데 이게 초반에는 이제 얘기를 안 하고 안 자꾸 하다가 피하다가 회피하다가 이제 이제 뭐 검찰의 뭐 창작 수준이 점점 뭐 낮아지는 것 같다 이런 네. 얘기를 했죠. 그런데 그게 번지수가 다르잖아요. 예. 판사가 판결을 한 거잖아요. 예. 그러면 이재명 대표는 판사의 판결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그렇죠. 추가 기소를 했지만 검찰이 새로운 어떤 내용을 이야기한 게 없어요. 예. 이미 이전에 했던 예. 그런 그 기소를 그대로 갖고 와서 다시 기소를 한 거에 불과하고 예. 그 기소의 근거는 판사의 판결이잖아요. 예. 그러면 이재명 대표는 판사의 판결이 잘못됐다, 판사의 판결이 소설이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검찰을 역시 타깃으로 한 것, 이 예. 모든 것들이 다 어쨌든 자신의 이번 건과 관련돼서 굉장히 불리하다라는 걸 느끼고 있지 않을까요? 예, 만만치 않을 것이다. 그래서 제가 신문도 몇 가지 좀 스크랩을 해봤는데 네, 한국일보인가요? 보면 네, 제3자 뇌물 유죄된 중형 가장 늦게 덮친 최대 사법 리스크다. 그러니까 마지막 파도가 가장 큰 쓰나미가 되고 있다. 근데 이런 취지에서 다른 그 언론사들도 비슷하게 보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번 리스크가 앞에 지금까지 이미 재판 진행된 것보다 더 무겁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네. 자 이렇게 하죠. 그 대장동은 성남시장 시절이에요. 그렇죠. 자 지금까지의 세 가지 사건이 뭐냐면 세 가지 그 재판이 대장동, 백현동, 정자동 사건이에요. 게다가 성남 FC까지 FC까지 모두 다 경합한 사건. 성남시장 시절이에요. 그 다음에 저기 증거인멸교사, 예. 위증교사, 위증교사. 위증교사 예. 역시 성남 시장도 아니고 성남시 변호사 시절에 예. 예. KBS PD하고 해버린 일이에요. 예. 또 하나가 선거법, 공직선거법 예. 위반이에요. 그런데 이것들은 경기도지사보다 그 전의 일이에요. 우리가 예. 기억력을 되살리고 자꾸 해서 그렇지 상당히 현실감이 떨어질 수도 있는 부분들인데 예. 이번 경기도지사 이후의 방북 사건은 예. 비교적 가까운 시간에 벌어졌거든요. 그렇죠. 2018년, 2019년 예. 그리고 이 문제들은 그 후에 몇 번 더 복귀가 돼요. 그렇기 예. 때문에 국민들이 바라봤을 때 이건 내가 좀 기억하는 부분이 있어. 라고 예. 하는 게 있어요 분명히. 예, 예. 그래서 보다 더 그러니까 수사라든지 재판에 집중할 수 있었어요. 예, 예. 이게 첫 번째 요인. 예. 두 번째 왜 다르냐면 물론 한국일보가 지적하듯이 다른 건보다 위중한 사안의 중대성. 예. 사안이 굉장히 중대해요. 예. 뭐냐면 제3자 뇌물죄가 아시다시피 뭐 1억이냐 5억이냐 뭐 이게 굉장히 큰 차이가 있거든요. 그렇죠. 이게 특히 특가법상의 뇌물죄 액수가 뭐 억 단위가 되면은 음. 형량이 굉장히 올라가게 되죠. 네네네. 형량이 그러니까 가중 처벌을 할 수밖에 그렇죠. 없는 예, 상황이죠. 세 번째 지금 그 같이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들 예. 그러니까 다 공범이잖아요. 예. 이번에 김성태도 역시 추가 기소돼요. 그렇죠.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제3자 뇌물에 관련이 있으므로 예. 그러니까 이 같이 이 사건과 관련해서 연루된 모든 사람들이 모두 다 증언이 일치해요. 예. 그러면 이화영은 아니지 않느냐? 아니요. 이화영이 스스로 6월 9일 날 검찰에서 한 진술까지 포함을 하면 예. 물론 그걸 나중에 번복을 했지만 예. 그것까지 포함을 하면 모든 사람들 안부수, 박용철, 그다음에 김성태, 국정원 직원, 그다음에 이화영까지 예. 5사람의 증인이 같은 얘기를 하거든요. 예. 어떤 같은 얘기? 이 대북송금은 경기도가 사실은 주체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최종 결정권자로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었고 모든 것에 다 결재를 했다. 이것이 다 일치된 지금 예, 진술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부 다까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상당 부분 그런 취지로 이제 부합이 되고 있다는 그런 네네. 말씀이겠죠. 네네. 예. 네네. 아까 참 말씀 중에 참고로 그 위증교사 부분은 이게 이제 대선 공직선거법 위반
대선 때니까 아, 조금 네네, 더 한다 네, 합니다. 근데 그렇습니다. 어쨌든 사실 사안의 중대성으로 봐서는 시점은 그렇다 하더라도 네. 이 하여튼 이 경기도지사 시절에 국가 안보와 관련된 사안인데, 그러니까 제가 어떤 기사에 보면 성남 FC도 제3자 뇌물이 적용돼 있긴 하지만 그건 어떻게 보면 도민들을 위한 뭐 축구팀을 위해서 뭐 했다 정도로 좀 어느 정도 양해가 어느 정도 가능할 수도 여지가 있지만 네. 이 건은 사실은 북한에 불법적으로 송금을 보내는 거고 그게 어떤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의 정치적인 성과 또 대북 사업 이런 걸 위해서 필요한 비용을 그것도 굉장히 평판이 안 좋은 기업을 통해서 정경유착과 같은 모습으로 거액을 보냈고 결국은 그것이 이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을 위해서 쓰인 거니까 사실상 제3자를 거치긴 했으나 뇌물과 같은 것이다. 이러면 이게 성남 FC하고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훨씬 사안이 중대해진다. 대강 그렇게 해설을 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거기에 이제 뇌물이면 이게 만약에 인정된다 그러면 형량이 클 수밖에 없고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그리고 우리 지금 언론에서 주목하지 아니한 부분이 하나 있어요. 이건 좀 뭔가요? 다른 얘기지만 예. 자 이재명 대표가 이재명 경기지사 시절에 방북과 관련돼서 왜 집착을 했을까? 물론 이번 판결문에 이렇게 나옵니다. 예. 즉 자신이 대선 후보가 되고 싶고 한데 굉장히 중요한 보통 민주당 계열 정당에서 대선 후보나 혹은 대통령이 굉장히 집중하는 것이 남북관계 문제. 그렇죠. 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그 원순 서울시장이 자기는 제외됐는데 간 것에 대해서 굉장히 그때 조급해서 이화영 부지사를 퇴근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뉘앙스의 판결문이 있어요. 예. 그러면 거의 집착하는 어떤 동기가 하나 드러났는데 예. 두 번째는 제가 보기에는 제가 예. 생각할 때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나를 다시 잘 생각해 보면 예. 북한 사업에 집착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또 하나가 있다. 뭡니까? 뭐냐면 해경궁 김씨 사건이라고 불려진 예, 예, 사건이다라는 예. 거예요. 예.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해 12월 18일 날, 예. 2018년 4월 달에 예. 12월 18일이 아니라 2018년 4월 달에 지방선거로서 전해철 후보와 경쟁을 해서 경기도 지사가 돼요. 예. 그때 가장 큰 이슈가 바로 해경궁 김씨라는 예. 아이디가 뭐 또 다르죠. HK 뭐 찍고 킴이라는 예. 그 아이디를 갖고 있는 사람이 바로 전해철 후보를 비방하고 문재인 대통령을 비방하고 예.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방한 예. 그런 글들을 올렸는데 예. 이재명 당시 후보가 멘션, 그러니까 좋아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예. 좋아요를 누르는 사건이에요. 예, 예. 그런데 전해철 후보, 그러니까 당시에 각하새끼 판사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예. 예. 기억납니다. 이모 씨, 예, 예. 이모 이모 변호사, 판사. 예. 이모 변호사가 예. 그걸 추적을 하면서 동일인이다라고 고발을 해요. 동일인이라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지사의 부인. 예. 부인과 그 아이디가 동일인이다. 동일인입니다. 이렇게 해서 고발을 해요. 그러니까 전해철 후보가 이거 저기 해라. 예. 해명해라라고 나서고요. 근데 어쨌든 그게 흐지부지 되면서 지사가 되는데 예.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되냐면 친문 그룹, 예. 지금의 개딸처럼 문골 오소리 등 문파라고 불리는 예. 그 그룹이 그때는 막강한 어떤 지지층이잖아요. 그렇죠. 현직 대통령의 옹호 세력이니까. 옹호 세력이니까 예. 그들이 뭘 요구하냐면 이해찬 대표한테 뭘 요구하냐면 그러니까 그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제명을 요구해요. 제명까지 오겠어요. 예. 그게 굉장히 큰 압박이었어요 당시에. 예. 그러면서 사실은 그런 것들 때문에도 아마 문재인 대통령이 방북을 하면서 네네. 강원도지사 그리고 네. 서울 이 북한과 접경하지 않은 서울시장은 같이 가면서도 그 북한과 가장 접경 지역이 넓은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같이 동반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할 때 그런 구원들이 좀 작용했을 거라는 관측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입장 한번 그 당시에 생각을 해보죠. 예. 이 자신을 지지하는 그 그룹들이 전부 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해서 예.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예. 제명하라라고 하는데 여기서 경기도지사를 만약에 데리고 간다면 면죄부를 주는 거거든요. 예. 자기가 스스로 예. 그리고 저 문파라는 지지 그룹에게 이제 그런 문제 그만합시다라고 해야 되는데 사실 그 문제가 경찰이 그 당시에
수사를 하고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검찰도 그렇고 경찰도 그렇고 아. 수사를 굉장히 속도감 있게 하고 있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수사 결과를 또 봐야 되고 하는 상황에서 정치적 부담이 있었다라고 예. 또 이해가 가는 거죠. 예. 좀 빨리 하면 빨리 예. 진도를 나갈게요. 예. 그러면서 경기도 아까 이재명 지사로서는 승부수를 띄운 게 바로 방북 문제. 아. 이거 그러니까 남북 문제이고 예. 남북 문제를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성공을 해요. 예. 뭘 성공을 하죠? 리종혁 예. 그러니까 북한에서 굉장히 높은 수준의 고위급 인사를 지자체 차원의 행사에서 처음으로 데리고 왔죠. 데리고 와요. 예. 그래갖고 그때 당시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11월 19일인가 날짜는 정확하지 않은데 예. 11월달에 그 아태 회의를 서울에서 성사시키면서 그렇죠. 예. 놀랍게도 이해찬 대표가 참석을 해요. 예. 그래서 이해찬 대표가 축사를 해요. 예.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해찬 대표가 한 번도 경기도 지사 이재명 대표 지사에 대해서 거의 대답을 안 했어요. 예. 이 당내 강성 지지층에. 예. 근데 참석을 해서 축사를 함으로써 내가 책임져 이 사람은 제명 안 시킬 거야. 예. 라는 메시지를 남겨요. 사실 그러면서 예. 이해찬 대표가 사실은 민주당이 굉장히 큰 거목 같은 아 그럼요. 김대중 대통령 시절부터 시작해서 네네. 계속 큰 활약을 해왔던 굉장히 큰 거장인데 네. 이재명 지사를 결국은 그런 시점을 비롯해서 많이 도와줬다. 그렇죠. 상대 후견 역할을 한다. 그렇죠. 그런 평을 많이 낳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화영 부지사도 사실은 이해찬 전 총리, 이해찬 전 대표의 측근이었던 인물인데 가서 이재명 지사하고 일을 같이 돕고 있었던 거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하영 부지사를 지금 그때 임명을 한 것도 이해찬 대표를 의식할 수밖에 없었다. 예. 내가 굉장히 지금 막 쫄리고 있고 제명의 그런 어떤 압박을 몇 개월간 지금 당하고 있는데 예. 이거를 성사시키고 그리고 리종혁 있는 인물을 데리고 옴으로써 그 앞에서 사실은 이런 얘기가 기자들 앞에서 해요. 예. 아이고 이제 빨리 방북하셔야죠. 예. 그러니까 방북이라는 것도 그 당시에 이종혁 입에서 나온 말이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해찬 대표도 거기에 덕담을 하고 예. 이런 분위기가 연출이 되면서 제명 얘기가 점점 사라지게 만들고 그러면서 그 다음 날인가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해요. 경찰 그때 동인이다라고 결론을 내려요. 예. 이 아이디와 김혜경 씨는. 예. 예. 그리고 한 달 후에 검찰이 무혐의 혐의가 없다라는 예. 게 이제 종식이 되면서 해경군 김씨 사건은 사라지게 되고 제명 얘기도 그 다음에 없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방북과 관련된 그 이재명 지사의 노력이 꼭 남북 관계에 있어서 내가 지도자로서 정치 지도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또 있었겠지만 당시에 특별한 현안을 털고 가려는 지난한 노력 중에 하나였다. 자기의 정치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었다. 그러니까 그런 정황들을 본다면 이재명 당시 경기도 지사가 네네. 어쨌든 그 쌍방울의 여러 가지 협력과 이화영 부지사 여러 가지 활약을 통해서 북한을 꼭 가서 내가 그 북한 사람들과 남북 관계 진전을 이루는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어떤 절박감, 거기에 대한 굉장한 그 열정, 막 하고 싶은 막 갈망 굉장히 컸겠네요. 굉장히 컸죠. 굉장히 컸겠네요. 그러니까 이번에 예. 오늘 이제 조선일보 칼럼에 예. 그걸 또 환기시키는 칼럼이 있어요. 예, 김창균 칼럼 예, 말씀하시죠. 거기에 예. 두 가지 우리가 잊고 있던 것들을 다시 상기시켜줘요. 예. 뭐냐면 2018년 10월달 그러니까 2018년 9월달에 이재명 지사가 못 가는 상황 속에서 바로 이화영 부지사가 가서 몇 가지 사안을 합의를 해서 오거든요. 예. 그걸 기자들 앞에서 굉장히 크게 그 기자회견을 해요. 예, 예. 그러니까 6개 안을 합의를 했다. 예. 그러면서 그 안에 그게 포함되어 있어요. 스마트팜. 스마트팜. 예. 황해도에 있는 시범 농장으로 농장을 선정을 해서 경기도와 함께 스마트팜을 거기서 한번 시범 사업을 한다. 예. 이게 포함되어 있거든요. 예, 예. 그런데 거기에 댓글로 이재명 지사가 직접 달잖아요. 예. 댓글을 달았다기보다는 자신의 SNS에 예. 이화영 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렇게 예, 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건 무슨 뜻이에요? 자신이 열망했던 것을 어느 정도 성공시켰다. 그래서 자신이 SNS에 글을 하면 다시 한번 기사가 돼요. 그렇죠. 예. 예. 그러고 그러니까 그만큼 그 일을 갈망하고 있었다는 것도 있을 뿐 아니라 그 산이 돌아가고 있는 거를 내가 계속 이렇게 하여튼
좀 팔로우업을 하고 있다. 그럼 그런 것도 보여주는 정황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예. 만약 그러니까 김창균 칼럼이 왜 중요하냐면 예. 지금까지 지금 이재명 지사가 견제하고 있는 입장은 이거예요. 대북 싸움은 나는 모르는 일이다. 예. 그리고 마지막에 또 이런 얘기도 해요. 이 이화영 부지사가 직인까지 위조를 해서 찍었다. 그러니까 쌍방울을 통해서 그런 돈이 송금되고 그런 거를 통해서 북한 대북 사업이 진행된 거는 나는 몰랐다. 네네. 물론 본인이 그 경기도 차원에서 이제 북한과 뭘 하려는 그 전체적인 그림을 몰랐다고까지 부인은 안 할 거고요. 그렇죠. 그러나 쌍방울을 통해서 이화영 부지사가 뭐 쌍방울로 이렇게 쿵닥쿵닥해서 뭐 자꾸 돈을 보내고 그 돈 때문에 내가 방북에 양탄자가 놓이고 난 이런 건 전혀 몰랐어. 네네. 그렇게 주장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 부분이 만약에 깨지게 된다면 음흠. 현재 기소된 이재명 대표의 재판에서 만약에 그게 아니고 이재명 대표도 당연히 알았을 만한 여러 가지 증거들이 이제 제시가 되면 그럼 이재명 대표는 굉장히 재판이 피곤해지는 거죠. 피곤해지죠. 예. 왜냐하면 납득이 안 가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사실은 경험칙상. 예.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말씀도 제가 어저께 이 말씀 드렸죠. 예, 예. 화를 내야 된다 이화영 그렇죠. 부지사한테. 예. 그런데 더 나아가서 직인까지 나도 모르게 이화영 부지사가 서류를 조작하고 찍었다면 예.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잖아요. 이게 사실이라면 이재명 대표는 이화영 부지사한테 배임 혐의로 고발을 해야 돼요. 그런 셈인데. 당연히 그러네요. 예. 위조를 했으니까 부지사가 예. 나 모르게 예. 그러면 이건 당장 공문서 위조죄부터 시작을 해갖고 배임이잖아요. 예. 그럼 당연히 고발을 해야죠. 고발 내지는 뭐 이렇게 당사자다면 고소까지도 할 수 있는 어쨌든 그렇죠. 당시에 그 전체 도정의 책임자로서는 책임자로서는 본인이 어떤 그 권익과 행사해야 할 업무들을 방해당하고 네네. 배임당했다라고 주장할 만한 소지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 본인의 주장이 맞다면. 그렇죠. 그러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경태 최고위원 등 민주당은 검찰을 공박을 하면서 또 판사를 공박을 하면서 이화영 부지사의 말을 왜 신뢰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예. 근데 그게 난 기본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게 지금까지 위조한 사람의 말을 어떻게 믿어요? 예. 말이 안 그러네요. 되잖아요. 그러네요. 예. 그것도 앞뒤로 보면 말이 안 맞을 수가 있는 네네. 거네요.